중국 공중화장실의 현실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악취, 더러움, 부족한 위생시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일반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민낯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달라졌죠? 아시안게임 개최 전 한국의 화장실 문화 등 공공인프라 비교 취재 결과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숨겨졌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최대 부호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우 지아닝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가문은 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중국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부자 가문의 도련님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저는 아시아의 환경 인프라를 다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각국의 공공 인프라를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자료조사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공중화장실이라니,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제가 본 다큐멘터리 영상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급 호텔 화장실 같은 시설, 완벽한 청결 상태,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 전시되어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중국의 공중화장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외 지역의 상황은 심각하죠.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동료 제작진은 반신반의했어요. 공중화장실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공 인프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였고 시민의식의 결정체였던 거죠. 서울시의 화장실 문화시민연대라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취재팀을 꾸리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공중화장실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까? 시민들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본 자료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제작진 회의에서 한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화장실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입니다. 그곳에서 시민의식이 시작되죠. 며칠 뒤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취재가 저희 다큐멘터리의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도 많은 편견이 깨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출발 전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찾아갔습니다. 긴 비행 시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일부러였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고급 호텔 같은 대리석 외벽, 은은한 조명, 그리고 놀랍게도 실내 공기까지 쾌적했습니다. 중국의 공항 화장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제작진의 한 명인 왕메이가 속삭였습니다. 지아닝, 이건 마치 5성급 호텔 같아요. 정말 공항 화장실 맞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개별 칸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변기 좌석은 따뜻했고 비데 시스템은 마치 첨단 기계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동 세척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화장실 칸 안에는 작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비데 사용법부터 위생용품 비치 현황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꼼꼼함이 한국의 특징일까요? 손을 씻으러 나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면대 주변이 완벽하게 건조되어 있었고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드라이어까지 모두 최신식이었습니다. 옆에서 촬영하던 카메라맨 리펑이 감탄을 해버렸어요.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니.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이용료를 받는데 이런 고급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청소 관리 일지가 벽에 붙어 있었고 매 시간마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이 수준 높은 시설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공항은 어느 나라든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첫인상이 걸린 곳이니까요. 과연 일반 도심의 공중화장실도 이런 수준일까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도 깨끗하긴 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시스템의 차이가 크네요. 제작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의 공공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공중화장실들을 미리 조사해 두었습니다. 과연 그곳들도 이런 수준일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평범한 공중화장실의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제작진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모습이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취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난 3년간 중국의 공중화장실 실태를 조사하며 모아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베이징 시내의 한 공원에서 찍은 영상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돈을 내고 들어갔지만 안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휴지는 바닥에 굴러다니고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왕 메이가 옆자리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지아닝, 기억나나요? 지난해 상하이 출장 때 쇼핑몰에서만 화장실을 찾아다녔던 거. 네, 기억합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사람들은 공중화장실 대신 쇼핑몰로 향합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었어요. 특히 지방 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달 하얼빈 답사 때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의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차 만난 현지 주민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휴지는 늘 가지고 다녀야 해요. 있더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리펑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평창 올림픽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던 화장실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도입했다고 하네요. 제작진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토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왕 메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크죠. 하지만 공공 인프라의 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노트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 혁신 과정.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제작진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죠.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공항에서 본 그 수준이 도심에서도 유지될까요? 지난 시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제작진과 함께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여기야말로 진짜 한국의 공중화장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로 들어서는 순간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반들반들 광이 나고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중국의 지하철역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가는 길에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체계적으로 청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화장실 입구에는 청소관리 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라니 왕 메이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중화장실이 맞나요? 호텔 로비보다 깨끗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변기와 세면대는 물론이고 거울까지 전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휴지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주변을 깨끗이 사용했습니다. 마치 집에서처럼 말이죠. 리펑이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면서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네요. 우리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니 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였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닌 시민의식의 차이였던 거죠. 촬영을 하면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예술 작품도 걸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지하철역을 옮겨가며 여러 곳의 화장실을 촬영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곳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임이 분명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촬영 영상을 검토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예산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리 시스템의 문제?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시민의식이었던 거예요. 공공시설을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최신 시설이나 관리 시스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을 취재하고 나서 저는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취재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시에 세계 화장실 협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원으로 가는 길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장실 개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협회 건물이 보이자 제작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한 변기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부끄러운 것이 아닌 당당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지요. 협회에서 만난 관계자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 혁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화장실이 뭐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고요. 관계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료실에서 본 과거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한국 공중화장실은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화장실 답사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운동이었던 것이에요.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관계자의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그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왕 메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협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 사례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리 펑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지아닝,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 혁신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 투자만이 아닌 의식의 변화였던 거예요. 하얼빈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시정부의 화장실 문화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변기 모양의 건물이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화장실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를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관계자가 건네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한국의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화장실을 지어준다고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왕 메이도 자료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중국도 아직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공중화장실을 건설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와 유지관리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리 펑이 취재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아닝,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화장실 환경은 국가 이미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료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위생시설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 말에 제작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아직 이런 국제적인 공헌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경험과 기술력을 다른 나라와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왕 메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처럼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른 나라를 도와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이제 하나의 소프트 파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전 세계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화장실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배우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화장실 혁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문명의 진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정해 내렸습니다. 긴 취재를 마치고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삼겹살 어떠세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인데. 베이징에서도 고급 한식당은 가봤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일반 식당은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숯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김민수가 안내한 곳은 아담한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한국의 맛집입니다. 그의 말에 왕메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지는 반찬들에 놀랐어요. 특히 김치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먹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신선한 재료와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이국적이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며 리펑이 물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나요? 김민수는 웃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한국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순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고기의 풍미, 채소의 신선함, 쌈장의 감칠맛까지.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술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증류주라고 생각했는데 삼겹살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취재로 지친 몸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일반 식당의 화장실이라 걱정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가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 핸드타월, 물비누는 물론이고 핸드크림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강 청결제까지 있다는 것이었죠. 일반 식당 화장실도 이 정도라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일반 식당 화장실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김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손님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니까요. 화장실은 식당의 얼굴이에요. 왕메이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 식당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방 앞을 지났는데 주방도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조리 과정이 모두 보였어요. 위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 위생 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화장실 관리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식당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서비스 정신, 위생의식, 그리고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담긴 작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리펑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꼭 담아야 할 것 같아요. 고급 시설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도 이런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삼겹살집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네요. 제 말에 제작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검토하면서 왕메이가 말했습니다. 지아닝,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문명 수준,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민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보고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 전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위생 환경이 먼저입니다. 이 문장을 노트에 굵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슬로건이 될 것입니다. GDP 순위만을 자랑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위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반 식당 화장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화장실 협회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세계의 위생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얼빈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정부가 공중화장실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얼빈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이룬 변화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내레이션을 넣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변기 모양의 세계 화장실 협회 건물, 깨끗한 지하철 화장실, 그리고 평범한 식당의 놀라운 시설들.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